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국내 여행 안내사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만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저기 보시는 대로 원큐 패스, 1Q 패스가 아닙니다. 바로 원큐 패스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세요. 이 원큐 패스에서 국내 여행 안내사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2004년부터 바로 국내 여행 안내사 전문 학원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을 이제 전문 가이드로서 이제 육성을 해 왔어요. 저만큼 국내 여행 안내사 합격을 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물론 국내 여행 안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노하우 이외에도 바로 합격을 위한 방대한 자료들을 비밀리에 차곡차곡 쌓아놨답니다. 바로 이번 원큐 패스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아주 소중한 그러한 비밀 자료들을 팍팍팍 풀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국내 여행 안내사 과연 이 시험이 어떠한 시험인지,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내가 여기 합격을 하게 되면 어디에 취업을 하지? 취업을 하면 어떻게 돈을 벌지? 자, 그러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 시험이라고 바로 두 개가 있는데요. 국내 여행 안내사 시험은 일단 1차와 2차로 나뉘어져요. 1차는 필기시험, 2차는 실기시험인데 바로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면접시험을 합격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바로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필기시험은요, 4과목이에요. 4과목. 그래서 4과목은 관광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학개론, 그 다음에 관광법규, 이렇게 이제 4과목이 되어 있는데 문항수가 조금 다르죠. 다 똑같이 않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관광국사가 15문제, 관광자원해설이 10문제, 관광학개론이 15, 그 다음에 법규가 10문제. 그럼 토탈하게 되면 50문제죠. 이것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바로 몇 점이 넘어야 합격을 할까요? 짠! 이겁니다. 평균 60점이에요. 그런데 바로 과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과목당 그 문항수의 바로 40%를 획득하지 못하면 불합격이에요. 아쉽게도. 그러면 아까 우리 자원해설하고 그 다음에 법규는 10문제라 그랬잖아요. 10문제에 40%면 4문제예요. 4문제를 못 맞췄어. 다른 건 다 만점 맞고 관광자원해설 3문제 맞았어. 그러면 탈락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면제 요건이 있는데요. 필기 과목 면제되는 게 있습니다. 필기 과목 면제되는 거. 근데 이 그 국내 여행 안내사 필기 과목 면제는요, 그냥 4과목이 다 면제가 돼요. 어떤 거냐면 2가지 조건이에요. 바로 관광자 들어가는 학교를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관광고등학교, 요즘에 이제 많이 생겼죠. 관광고등학교 졸업생은 그 졸업증만 제출을 하게 되면 필기시험 면제 막바로 면접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관광 관련 학과, 바로 이제 전문대학도 다 포함되겠죠. 이쪽은 4과목이 면제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면접 출제 범위는요, 어차피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하게 되면 바로 제주도 관광지 하나 소개해봐라. 아니면 통영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봐라. 강원도 속초에 대해서 소개해봐라. 이러한 지역에 대한 소개가 하나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조건 나오는 게 여기 있는 유네스코 지정물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물어보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관이 측정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태극기나 애국가, 무궁화 이러한 것에 대한 그러한 질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원래 있잖아요. 첫 인상이 50%를 먹고 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 시험 볼 때 바로 자세 점수, 즉 태도 점수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타 관광 자원과 관련된 그러한 상식. 제가 누굽니까? 관광자원해설의 최고봉 이만희 선생님이잖아요. 제 수업만 잘 들으면 일단 이와 같은 면접을 공부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면접의 출제 범위가 되는 거고요.
시험은 이제 거의 9월쯤에 접수를 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 놓고 이제 11월 달 시험 보고 면접은 11월 말 이렇게 이제 시험이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요거 상황에 대해서 하나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국내 여행 안내사 현황을 이제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국내 여행 안내사 시험을 몇 명 정도 본다라고 생각하세요? 2018년 이전에는요. 불과 3,400명 정도밖에 안 봤어요. 3,400명밖에. 그런데 2018년에는 몇 명이 응시를 했냐면요. 바로 무려 필기시험에, 면접 시험에만 1,000명이 넘게 응시를 했어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거의 300% 가까이 증가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바로 남북관계의 개선이에요. 그래서 2017년, 18년 이때 가게 되면 이제 남북관계가 상당히 좋아졌죠. 남북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어때요? 막혔던 금강산, 그 다음에 저기 백두산, 그리고 만약에 더 진전된다고 한다면 평양 관광까지 뚫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국내 한국인들을 평양 혹은 금강산, 이제 백두산 그 관광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가이드는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보낼까요? 없는 사람을 보낼까요? 옛날에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갔어요. 금강산 갈 때. 그런데 박왕자 씨라고 하는 분이 어때요? 총 맞아서 이제 사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라고 했을 땐 바로 반드시 국내 여행 안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법을 개정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리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폭발적으로 바로 국내 여행 안내사 시험에 응시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국내 여행 안내사에 요만큼이라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격증을 따두시면 바로 내년이나 아니면 올해 당장 아니면 내년 혹은 미래를 위해서 아주 좋은 자산을 형성해 둔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예, 그러니까 좋은 그러한 전문 자격증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걱정하는 것이 내가 증을 땄어. 그러면 어디에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최대의 국내 여행 안내사는 바로 여러분들 못 들어본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굿모닝 여행사, 동백 여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이나 평일 새벽에 영등포역 앞에 저기 신세계백화점 앞에 한번 가보세요. 차들이 수십 대 수백 대 서 있죠. 그리고 잠실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 두 여행사가 거의 이제 장악을 하고 있다시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쪽 여행 취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쪽에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이쪽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여행 안내사가 되면요. 주로 이제 1월, 2월은 좀 일이 좀 뜸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성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3월부터 7월까지는 주로 이제 바로 꽃 구경 그거 하고 이제 막기행이 많이 이제 진행되고요. 8월철은 약간 이제 비수기예요. 한 8월 한 보름 정도는 이제 비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는 이제 단풍철이라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거의 노는 날 없이 일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져요. 물론 이 국내 여행 안내사도 프리랜서잖아. 내가 집에 일이 있어. 육아로 바빠. 그럴 땐 어때요? 빠지면 되고 내가 필요할 날만 내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국내 여행 안내사의 그런 가이드는요. 주로 당일 여행을 가이드하는 그러한 경우와 1박 2일 여행을 가이드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행은. 그리고 이제 국내 여행 안내사의 수입 체계는요. 그렇게 박봉은 사실 아닙니다. 좋아요. 오히려 웬만한 직업보다 낫죠. 여행을 즐기며 사람을 사귀며 또한 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일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10만 원으로 고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팁도 나와요. 팁은 물론 이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건데 아무튼 그 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려지지 않은 비공식적 수입 체계가 있어요. 이것도 저기 관광통역 안내사와 마찬가지로
뭐가 있습니까? 예, 바로 판매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건어물 뭐 상회라든가 아니면 여러 뭐 토산품 상회 이쪽에서 그러한 관광객들이 이제 올린 매출의 일부를 주는 그러한 루트예요. 자, 아무튼 요런 이제 그 국내 여행 안내사의 수입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 해볼 만한 그러한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던 뭐 동백 여행사든지 굿모닝 여행사든지 이쪽에서는요, 나이와 상관없이 가이드를 채용하고 있어요. 정말 좋죠. 내가 6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 내가 건강이 허락만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직업이에요. 그죠? 네, 아무튼 국내 여행 안내사 수입 체계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국내 여행 안내사가 해야 할 주요 업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일단 바로 이제 최초에 바로 예약자의 탑승 확인과 안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에 탄 이후로는 여행 일정을 고지해 주고요. 그리고 어느 여행사나 바로 특히 동백과 굿모닝 여행사 바로 아침 찰밥을 이제 주는데 그거를 이제 배식하는 업무. 그리고 이제 여행자가 이제 회비를 내요. 일단 계약금만 걸어놓고 이 나머지 현장에서 돈을 내거든요. 그것을 이제 현장에서 수납하는 업무, 그 다음에 식당 예약 업무, 그리고 이제 관광지에 가서 관광지 안내하는 업무. 만약에 표를 사야 하는 경우에는 매표 업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를 하냐면 바로 그 일지, 그러니까 얼마의 그 회비를 얼마를 거뒀고 지출은 얼마고 이러한 식의 이제 바로 일지를 쓰는 그러한 것이 주요 업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훌륭한 국내 여행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이동 중에 혹은 여행지에서 그 여행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제 통영으로 이제 가이드를 갔다가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소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지금까지 봤던 그러한 가이드와 너무 달라. 너무나 정말 전문적인 수업,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한테 주는 것 같아. 너무 만족해. 그래서 한 사람은 여행사에 전화를 해서 굿모닝에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가이드 때문에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었다. 이러한 어떤 그 전화를 하셨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저랑 같은 이제 같이 수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많은 그러한 그 상세한 내용들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그거를 현장에서 바로 접목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훌륭한 가이드라고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기타 참고사항 바로 이러한 곳에서 이제 출발을 한다. 그러한 얘기가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바로 국내 여행 안내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잠깐 알아봤는데요.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바로 자격증을 이제 획득을 하게 된다면 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항상 피드백,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여행사가 있으면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다가 뭐 채용 공고가 있으면 그러한 것도 다 올리고 여러분들을 바로 현장 가이드로 직접 인도를 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국내 여행 안내사 시험을 위하여 열심히 한번 화이팅 해 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